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앱이 있고 앱은 메인 스레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스레드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파워해주는 모든 코드의 실행을 담당하게 돼요. 그렇게 앱에 코드를 조금씩 추가하기 시작하다 보면 앱의 퍼포먼스가 꽤 크게 변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데이터를 변환하는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큰 작업이 메인 스레드에 올려져 있다면 유저 인터페이스가 고통받는 걸 보게 돼요. 맥OS에선 이런 경우에 스피닝 휠이 나올 거고 iOS에선 앱이 느려지거나 아예 멈추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컨커런시를 앱의 여러 부분들에 적용하게 되고 GCD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 GCD에서 사용하게 되는 디스패치 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작업 항목들을 해당 큐에 클로저 형태로 등록하고 나를 위해서 일해줄 스레드까지도 가져와 주는 게 디스패치 큐예요. 그리고 디스패치 큐는 스레드에서의 모든 일의 실행이 끝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던 일꾼 스레드를 나 대신 종료해주는 것까지도 해줍니다. 앞으로 공부해갈 내용인데 디스패치 큐의 타입에는 메인 큐, 글로벌 큐, 커스텀 큐가 있어요. 오늘은 메인 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메인 큐를 알기 위해선 이게 동작하게 되는 메인 스레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메인 스레드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이 메인 스레드는 조금 특별해요. 메인 큐 뿐만 아니라 메인 런루프라는 것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런루프는 사용자의 이벤트, 터치나 키 입력 같은 것도 감지하고 타이머 관리도 하고 이외에도 네트워킹과 관련된 작업에서 소켓이나 포트 처리 같은 것도 담당하게 돼요. 이 메인 스레드는 메인 런루프와 메인 큐를 함께 가진다는 사실,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제가 컴바인을 사용할 때 가졌던 의문점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컴바인에서 .receive on을 쓰게 될 때 dispatch q.main을 작성하기도 하고 종종 런루프.main을 작성해도 똑같이 동작한다는 걸 발견했었거든요. 결국 내부적으로 메인 스레드는 이 둘 다를 함께 가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메인 런루프는 반복적으로 동작하면서 터치나 유저의 입력 같은 이벤트를 처리하고 이를 통해서 앱의 UI를 반응적으로 동작하게 해주는 객체입니다. 디스패치 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메인 큐겠죠, 작업을 관리하고 실행할 때 메인 큐에 추가된 작업은 메인 런루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돼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된다고 했어요. 순차적이다. 뭐였죠? 맞추셨다면 당신은 100점.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메인 큐는 시리얼 큐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UI를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은 메인 스레드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dispatch q.main.async 이런 코드 사용했던 경험 있죠.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로직들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로직이 UI를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메인 큐로 보내서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되게 해줬어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왜 스레드를 많이 쓸 수 있는데 굳이 앱을 실행할 때 만들어지는 메인 스레드에서 UI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시간에 C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CPU의 퍼포먼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CPU에는 독립적인 연상 장치인 코어가 있었죠. M1 CPU 코어에는 고성능을 담당하는 퍼포먼스 코어 4개, 전력의 효율을 담당하는 efficiency E 코어 4개, 이렇게 총 8개의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코어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최적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코어 0에 한 가지 태스크가 있어요. 이상적인 어떤 초전도체의 세상에선 코어 0에 있는 작업들을 4등분, 분배해서 각각을 병렬적으로 실행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4배로 빨리 실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코어 0에 모든 태스크가 있었을 때 우리의 코어 1, 2, 3은 아무 작업도 없었죠. 그럴 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아이들 상태로 코어가 잠들게 돼요. 그래서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조금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코어 깨우는 시간에 대한 코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깨어나고 나면 스케줄러는 어떤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지, 어떤 코어에서 실행되어야 할지 정해야겠죠. 여기서 두 번째로 조금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게
이게 스케줄 관리 시간에 대한 코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스레드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할 경우에 세마포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 가능하게 하는 제어 기술이에요. 이 세마포어를 사용할 때 한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에게 이제 작업을 해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신호가 즉시 바로 전달되지는 않는 거죠. 이 사이에 작은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동기화 지연 시간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분명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일을 분배했는데 생각보다 드는 비용이 많죠. 실제 장치로 보면 코어 0에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메인 스레드에서 UI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다른 스레드에서 UI를 업데이트까지도 하게 된다면 코어 1, 2, 3이 깨어 있어야 하니까 전력의 비효율도 생기고요.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있어서 발열도 생길 거죠. 그리고 코어 0에서 작업을 하다가 코어 1에서 작업을 하다가 코어 2에서 작업을 하다가 코어 3에서 작업을 하다가 코어를 직접 일하게 하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할 거고요. 이 나눠진 작업들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장부도 들고 있어야겠죠. 반면에 메인 스레드에서만 UI를 업데이트 하겠다.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동작하던 작업을 메인 스레드로 보내주는 dispatch_queue.main.async로 보내는 경우도 콘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같은 경우에 콘텍스트 스위칭에 드는 비용은 아까처럼 CPU 코어들이 직접 일하게 하는 콘텍스트 스위칭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고 해요. 작업을 메인 큐에 추가만 하면 되고 실제로 작업이 실행되는 것을 메인 스레드가 다음 루프 사이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CPU 코어 간의 직접적인 콘텍스트 스위칭보다 효율적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메인 스레드에서만 UI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전력 소모, 발열, 콘텍스트 스위칭 등의 비용을 고려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메인 스레드에서만 UI를 업데이트해야 되지? 누가 물어본다면 CPU 코어의 코스트 같은 것도 있고 얘기하면서 세마포 이야기도 조금 꺼내보면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디스패치 큐의 종류 중 하나인 메인 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메인 스레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요. 왜 메인 스레드가 UI를 업데이트해야만 하는지 이야기도 해봤어요. 그럼 우리 코드로 가볼까요? 우선은 이렇게 쳐볼게요. 프린트 현재 메인 스레드인가요? 그리고 이 실행되고 있는 코드가 어떤 스레드에서 동작하고 있는지, 현재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가 맞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프린트 현재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가 맞다면 네,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 중입니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현재 스레드를 찍어보는 거예요. thread.current로 현재 스레드가 어떤 스레드인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프린트로 아니요, 메인 스레드 아님 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게 된다면 현재 메인 스레드인가요? 네,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스레드는 메인이라는 게 찍혔네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작성하게 되는 코드들은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디스패치 큐를 사용해 볼 건데 메인 큐로 보내 볼 거예요. 디스패치 큐가 큐로 보낸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누가 보내는 거지? 디스패치 큐를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어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지우고 프린트 실타래랑 그리고 현재 스레드를 프린트하고 dispatch queue.main.async로 만약에 메인 큐로 보내진 작업이 수행되는 곳이 메인 스레드가 맞다면 메인 큐로 작업 예약할 거고 이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메인 큐에 예약된 작업 실행 프린트로 메인 큐로 보내진 작업이랑 지금 현재 프린트랑 어떤 게 먼저 실행될까? 어떤 게 먼저 실행될까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프린트로 우선은 현재 스레드에 대한 정보가 찍혔어요. 그리고 여 라인으로 갔는데 async 메인 큐로 보내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라고 했으니까 메인 큐에 현재 여 프린트 문이 예약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줄 메인 큐로 보내진 작업이랑 지금 현재 프린트랑 어떤 게 먼저 실행될까 찍히게 되고, 이 다음에 메인 큐에 예약되어 있던 작업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실행 순서 이런 걸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찍히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메인 큐에 먼저 예약이 되고 그 다음 라인 실행이 된 다음에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죠. 그러면 여기에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메인 큐가 아니라 글로벌 큐로 한번 보내볼게요. 프린트를 하는데 현재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찍고 global.async 그리고 프린트 합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리고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면, 현재 실행되는 이 코드가 메인 스레드에 있지 않다면 프린트를 찍는데, 현재 메인 스레드 아님. 그 메인 스레드가 아닌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실행된다고 이제 이야기할게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실행 중.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로벌 큐로 보내진 작업이랑 지금 현재 프린트랑 어떤 게 먼저 실행될까 이렇게 작성을 해줬어요. 이거를 실행해보면 여 라인이 우선은 찍혔고요. 그리고 현재 스레드에 대한 정보, 메인 스레드예요. 그리고 글로벌 큐로 보내는데 에이싱크로 보내져요. 에이싱크로 보낸다는 거 현재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데 누가 기다리지 않는 거죠? 현재 메인 스레드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큐에 현재의 작업이 예약이 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찍히겠죠. 그래서 글로벌 큐로 보내진 작업이랑 지금 현재 프린트랑 어떤 게 먼저 실행될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메인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여기에 먼저 찍히고 여기에 찍히게 됐죠. 그리고 이게 실행되는 곳은, 이게 실행되는 스레드는 보면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메인 스레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프린트 문이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던 메인 큐에 예약된 작업이 실행이 됐네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프린트 문을 엄청 많이 찍어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메인 큐로 예약되는 작업, 이것도 1000번 찍고 이것도 1000번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동그라미 이 색깔만 일단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늘려서 초록색이 계속 찍히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초록색과 파란색이 같이 찍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섞이면서 찍히고 있죠. 그래서 이 프린트 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현재 메인 큐에 예약되어 있는 작업은 메인 스레드에서, 글로벌 큐에 예약되어 있는 작업은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병렬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글로벌 큐는 컨커런트 큐이구나, 병렬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친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에이싱크로 네모를 입력해주고요. 메인 큐로 보내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해줬어요. 그리고 글로벌 큐로도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네, 이번에는 주황색 동그라미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커런트 스레드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메인 큐로 에이싱크, 이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누가 안 기다리죠? 메인 스레드가 안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큐에 예약이 될 거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메인 큐에 예약을 하는데 이번에는 네모로 1000번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찍히고 얘가 찍히고 글로벌 큐로 보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메인 스레드가 현재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걸 기다리지 않겠다 라고 했고요. 파란색 동그라미 찍어보고 주황색 동그라미 찍는 글로벌 큐에 보내는 에이싱크 코드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자, 찍혔어요. 그리고 쭉 올려볼게요.
먼저 메인 큐에 예약한 작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먼저 예약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약이 됐어요. 메인 큐는 아까 저희가 뭐라고 했었죠? 시리얼 큐의 특성을 가진다 이야기를 했죠. 시리얼 큐는 큐에 들어온 순서대로 먼저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전부 다 찍히고 나야 네모가 찍히게 되는 거죠. 초록색 동그라미랑 네모만 한번 신경을 써볼게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초록색 동그라미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보면 네모가 찍히는 건 없어요. 슉. 자, 이제 네모가 찍히기 시작했어요. 여쯤부터 네모가 찍히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1000개 다 확인하셔도 네모가 같이,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네모가 같이 동시에 실행된 건 없을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 순서대로 메인 큐는 실행을 하는구나. 큐에 들어온 순서대로 실행을 한다. 반면에 글로벌 큐는 파란색 동그라미도 보냈고 주황색 동그라미도 보냈어요. 근데 보면 같이 실행이 되고 있죠.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스레드인지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파란색은 5번 스레드, 5번이라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그리고 주황색은 7번이라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병렬적으로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뉘앙스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초록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메인 큐에서 실행되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되고 있는 이 작업은 글로벌 큐랑 병렬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니까 현재처럼 동시에 출력이 되고 있고요. 코드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이건 지우고 또 이번에는 글로벌로 보내는데 싱크 코드를 보내볼게요. 에이싱크가 아니라 싱크. 그러니까 이걸 보내는 메인 스레드의 입장에서는 이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실행되고 이거 실행되고 이거 실행되고 이 순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현재의 스레드를 찍어 봤고요. 먼저 메인 스레드겠죠. 그리고 나서 글로벌 큐로 싱크, 이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라인이 보면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4번이라는 스레드에서 동작을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싱크로 보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재 메인 스레드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라인도 실행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퍼포먼스 최적화의 관점에선 좀 당연한 것 같아요. 메인 스레드 입장이에요. 이 라인을 실행하고 이 라인을 실행하는데 싱크,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작성하는 코드의 순서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큐에 있어요. 글로벌 큐에 있을 때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보내게 되는데 근데 어차피 싱크 코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면 되니까 굳이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보내지 않고 현재의 스레드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에서 지금처럼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글로벌 큐로 보냈지만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됐어요. 어차피 순서대로 할 건데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안 보내고 그냥 메인 스레드에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dispatch q.global.async, 아까 거기서 다시 한번 dispatch queu로 보내보는 거예요. 글로벌 큐로. 그리고 이거 보내기 전에 메인 스레드일 거고 이거를 실행되는 곳 글로벌 큐에서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보낼 테니까 이 라인 어떤 게 찍히는지 한번 보고, 그러고 다시 한번 보내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00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글로벌 큐로 보내는데 싱크, 이 코드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겠다 라는 작업도 같이 한번 보내볼게요. 잘못했네. 네모, 현재 커런트 스레드를 찍고 프린트로 async 코드 실행, 이렇게 찍고 asynch로 보내는 거 이렇게 찍고 요거 현재 스레드를 찍는데 프린트로 동그라미, 그리고 싱크 코드 실행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유출을 해봐요.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쭉 올려보면 자, 프린트 여기에 찍혔어요. 그리고 현재 커런트 스레드, 메일 스레드가 찍혔고, 그 다음에 자, 에이싱크가 뭐라고 했죠? 현재 코드가 실행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글로벌 큐로 에이싱크하게 보내진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다음 라인이 바로 실행이 됐어요. 글로벌 큐로 보내진 작업이랑 지금 현재 프린트랑 어떤 게 먼저 실행될까? 여기에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찍힌 건 요거. 여기에 일단 찍혔고, 그 다음에 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다시 한번 글로벌 큐로 보내는 거죠. 그 백그라운드 스레드, 이게 실행되고 있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의 입장에서는 현재 라인 코드를 기다리지 않는 코드로 글로벌 큐로 보내게 됐고, 그렇게 돼서 보면 처음에는 5번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수행되던 코드가 이 라인이 실행되는 건 3번 스레드에서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큐로 보내는데 싱크 코드다. 그러니까 현재 순서, 이 작업이 완료되길 기다리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모두 실행이 되고 나서야 이 다음 라인이 실행이 될 거예요. 백그라운드 스레드의 입장에선. 그러면 네모랑 동그라미는 섞여서 지금처럼 실행이 되는 거고, 쭉 내려보면 글로벌 큐가 동그라미가 다 되고 나서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메인 큐로 보내볼게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메인 큐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싱크랑 싱크 둘 다 보내볼게요. 첫 번째는 체크로 표시하고, 두 번째는 싱크는 그냥 네모. 자,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전에 글로벌로 보낼 때는 이거 두 개가 같이 실행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 메인 큐로 보내는 작업, 이게 여기에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야 여기에 실행이 돼야 돼요. 왜? Why? 메인 큐는 시리얼 큐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아까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거 여기에 되고 나서야 여기에 돼야 되고, 근데 에이싱크랑 싱크로 보냈단 말이죠. 이 의미는 현재 이거를 보내는 주체가 누구죠? 백그라운드 스레드란 말이에요. 백그라운드 스레드의 입장에서 메인 큐로 보내는 작업인데 에이싱크 기다리지 않겠다, 완료되길 기다리지 않겠다 라고 했고, 싱크 기다리겠다 라고 했어요. 싱크 이 기다리겠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찍히고 나서야 여기에 찍힐 거고, 근데 메인 큐에는 요 체크가 먼저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에 먼저 찍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냥 네모, 그 다음이 싱크 코드였으니까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보면 체크 먼저 에이싱크 코드 실행 이렇게 뜨고 있고, 쭉 내리면 여기서 메인 스레드에서 다시 싱크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죠. 싱크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야 글로벌 큐가 실행이 됐네요. 디스패치 큐는 뭐를 신경 쓰면 된다?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기다리는 주체가 누구인지 신경을 쓰면 됩니다. 파악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현재 백그라운드 스레드에 있었어요. 그리고 메인 큐로 보내는데 이 작업은 백그라운드 스레드 입장에서 기다리지 않는 코드니까 다 함께 실행이 될 거고, 근데 싱크 코드, 이 작업은 기다리겠다, 이 작업이 완료되길 기다리겠다 라고 했으니까 메인 큐로 보내진 작업이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될 때
현재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싱크로 보내게 되면 이 작업이 완료될 동안 현재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다음 라인을 진행하지 못하고 블록되게 돼요.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 있어요. 그리고 메인 큐로 보내지는데 싱크로 작성을 하게 되면 현재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는 이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야 여기에 찍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게 메인 큐에서 실행이 될 때, 그러니까 메인 큐의 입장에서, 메인 스레드의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하니까 여기에 네모가 체크가 다 찍히고 나서야 여기에 실행이 되는데,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여기에 다 실행이 돼야 글로벌 큐를 찍겠다고 한 거니까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블록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또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dispatch queue.main.sync 코드, 문제 여 코드 코멘트 아웃 할게요. 여기에 기다리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할 때. 근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으면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한다고 했죠. 그리고 dispatch queue.main.sync를 그냥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메인 큐로 싱크 보내기, 그리고 프린트 앞에 보낸 거 다음에 실행될 겨, 이렇게 보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찾아보다 보니까 dispatch queue.main.sync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글들도 있던데 그렇진 않아요. 아까 main.sync 사용 가능했었죠. 어떨 때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거를 현재의 스레드에서,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에서 메인 큐로 보내게 될 때는 싱크를 하지 못합니다. 왜? Why? 메인 큐로 보낸 싱크 작업은 현재 이거를 보내게 되는 주체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스레드를 블록하게 되니까, 아까 여기에 실행이 다 되고 나서야 여기에 실행이 됐어요. 그동안 백그라운드 스레드 입장에서는 블록이 됐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메인 큐로 보내게 될 때 현재의 스레드를, 현재 나 자신 백그라운드 스레드 입장에서는 여기에 실행될 동안 나는 멈춰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 코드 현재 메인 스레드에서 메인 큐로 보내는데 여 작업이 완료될 동안 나 자신을 블록. 근데 메인 큐 입장에서는 메인 스레드로 작업을 보내야 된단 말이죠. 메인 큐가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근데 블록이 돼 있어. 싱크 코드라서 메인 스레드가 블록이 됐는데 야 너 이거 실행해야 되는데, 근데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싱크로 현재의 스레드를 블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드락에 걸리게 된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저는 이걸 이해하게 됐을 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메인 스레드는 메인 큐를 가지고 있고 이 메인 큐는 시리얼 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글로벌 큐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동작하게 되고 이 글로벌 큐, 컨커런트 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큐로 들어온 작업을 병렬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근데 큐로 누가 보내요? 현재 보내는 주체가 되는 스레드. 아까 글로벌 큐에서 dispatch queue.main으로 메인 스레드로 보낼 때 현재 보내는 주체를 신경 써야 됐어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메인으로 보내는 이 작업. 그리고 싱크와 에이싱크, 싱크는 기다리겠다, 에이싱크는 기다리지 않겠다. 누가 기다려요? 보내는 주체가 되는 스레드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했던 프린트문 찍는 거 있잖아요.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찍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